여기 한국 의료진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병원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56세, 도쿄대학병원 부원장이자 외과 교수죠. 일본 의료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30년간 수술실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의료계에서의 성공 못지않게 소중한 건 바로 제 딸 아이카였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키운 외동딸이에요. 제가 의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아이카도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도쿄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카가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 병원에서 1년간 연수받고 싶어요.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되물어봤어요. 너무 뜻밖의 말이었거든요. 아이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일본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많잖아. 아이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몰라요. 한국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환자 케어 시스템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일본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이 앞서 있다니요? 아이카가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들어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일이에요. 당시 간병인이 한국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분에게 심하게 혼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는데 그 간병인이 어머니를 너무 거칠게 다뤘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 딸이 그런 곳에 가겠다니요. 아이카, 엄마 말 좀 들어봐. 한국은 아직 우리보다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 질서도 없고 환자 안전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이 바뀐 걸 몰라요. 더 이상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을 딸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죠. 절대 안 돼.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 엄마 허락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저 이제 성인이니까요. 아이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항상 제 말을 잘 듣던 아이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이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게 문제예요. 엄마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상에는 엄마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 순간 아이카의 눈에서 실망스러운 빛을 봤어요. 마치 제가 낡은 생각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결국 아이카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저 돌아와서 많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카가 한 달만 지나면 일본이 그리워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체험하고 나면 제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카의 연락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 연수가 끝나면 아이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아이카의 1년 연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 게이트에서 딸을 기다렸어요. 아이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도 준비했고 집에는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아이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카, 왜 비행기 안 탔어? 연수 끝났잖아. 엄마, 죄송해요. 조금 더 있고 싶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서 배울 게 더 많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수는 끝났는데 왜 더 있겠다는 거죠? 아이카, 장난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엄마,
전 진지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한국 병원에서 아이카를 붙잡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아니면 아이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이카가 한국에서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병원에서 아이카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서 아이카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택시 기사분도 일본어를 전혀 못하셨고 저도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종이에 병원 이름을 적어서 보여드렸죠. 아이카가 연수받고 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무과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제 딸 아이카가 여기서 연수받고 있는데 연수 기간이 끝났으니 즉시 귀국 절차를 밟아주세요. 직원이 당황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준입니다. 신경외과 과장이자 국제연수 담당을 맡고 있어요. 이서준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친절함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서준 씨, 제 딸 연수 기간 끝났죠? 왜 돌려보내지 않는 건가요? 나카무라 선생님, 아이카 씨가 자발적으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이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서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선생님, 혹시 저희 병원이나 한국 의료진에 대해 불신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신이요? 당연하죠. 한국은 아직 우리 일본만큼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환자 관리도 그렇고. 이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우리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의료계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제 말을 듣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요. 나카무라 선생님, 일단 아이카 씨를 만나보시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준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을 데려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서준이 저를 아이카가 있는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아과 병동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카의 웃음소리였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카가 어린 환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아이카가 유창한 한국어로 아이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괜찮아. 주사 하나도 안 아파. 선생님이 마법 주사 놔줄게. 아이카의 한국어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이카에게 안겼어요. 아이카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카의 모습이었거든요. 의대 시절에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카. 아이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엄마, 왜 여기 와 있어? 당연히 너 데리러 왔지. 연수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런데 아이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난 여기서 처음으로 의사다운 일을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일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엄마. 일본에서는 환자를 숫자로만 봤어. 여기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 아이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환자를 숫자로만 본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말이에요. 아이카, 그건 좀 심한 표현 아니야? 일본 의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지 너도 알잖아. 엄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것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여기 의료진들은 환자의 마음까지 함께 치료해줘요. 병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아이카는 그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그들도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야. 환자를 위해서라면 밤새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이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뭔가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병동을 나와서 이서준과 마주쳤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어떠셨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카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아이카 씨는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소아과와 말기 환자 병동에서 자원 근무를 자청했어요. 자원 근무요? 네. 근무 시간 외에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아이카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이 과장님, 아이카 선생님 어머님이시군요. 아이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환자들이 모두 아이카 선생님을 찾아요. 간호사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이카가 여기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요? 아이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했다는 거죠? 환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아픈 아이들이 아이카 선생님만 보면 울음을 그쳐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일본에서의 아이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환자들과 깊이 교감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환자들을 대했어요. 이서준이 말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아이카 씨가 왜 여기서 더 있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카의 변화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좋아요. 내일 시간 내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카의 밝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이서준이 병원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일본 병원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둘러보면서 조금씩 놀라게 됐어요. 의료 장비는 생각보다 최신식이었고 병원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특히 환자 대기실은 일본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건 환자의 편안함이에요. 치료받는 동안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해요. 이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환자들 표정이 밝았어요. 병원에 왔는데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환자들이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죠? 저희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환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그때 이서준이 제안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오늘 하루만 저희와 함께 진료해 보시겠어요? 아이카 씨가 왜 여기를 좋아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료를요? 네. 말기 환자 병동에서 간단한 상담만이라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왜 제가 한국 환자들을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해보죠. 말기 환자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용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위암 말기 할머니였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의외로 표정이 밝았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가워요. 할머니가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일본어를 하시네요? 젊었을 때 일본에서 오래 살았어요. 간병 일도 했고요. 할머니의 유창한 일본어가 신기해서 더 물어봤어요. 어느 지역에서 일하셨어요? 도쿄에서 20년 넘게 간병일 했어요. 일본 할머니들 많이 돌봤지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우연이.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돌보셨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참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나카무라라는 성의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할머니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정말요? 세상이 참 좁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나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할머니한테 혼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혼낸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말렸던 거예요. 화장실에 혼자 가시려 하거나 밤에 배회하시려 할 때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생각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괴롭히기는요. 밤새도록 옆에서 지켰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셔서 계속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까지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 손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진실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서준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저희 병원의 특별한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이서준이 저를 의료진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벽에는 여러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자원봉사 일정표네요. 네. 저희 의료진들은 퇴근 후에도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의료진이 퇴근 후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환자는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 가족까지 함께 돌봐요. 이서준이 저를 한 병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간호사 한 분이 환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간호사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환자 어머니를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환자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에서라면 퇴근 시간이 지나면 인수인계하고 끝인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는 거였어요. 저희는 환자 중심 케어를 해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마음까지 돌봐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가본 곳은 아이들 병동이었어요. 거기서 아이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와봤구나. 아이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이카 옆에 어린 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이카 선생님,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네, 물론이죠. 아이카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아이카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아이카 씨가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서준의 말을 들으며 아이카를 다시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도 아이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카, 여기서 정말 행복해? 응, 엄마. 처음으로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러워.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아니야, 엄마. 일본에서는 환자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어. 여기서는 환자가 가족이야. 아이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이곳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서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서준 씨,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한 지 오래됐나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술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이요? 네. 환자의 마음, 가족의 마음, 그리고 의료진의 마음이요.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기술과 효율성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카무라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이카 씨를 이렇게 키우신 걸 보면요. 이서준의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아이카에게도 마음보다는 성공을 강요했거든요. 그날 밤 아이카의 연수 일지를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치료보다 위로를 먼저 줄 알아야 한다. 환자의 마음이 편해야 몸도 빨리 낫는다.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작은 강연회가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준이 제게 말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강연대의 선이 떨렸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일본어로 시작했는데 이서준이 통역해줬어요. 저는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됐어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죠. 오늘에야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진정으로 본다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박수 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강연장을 나오니 아이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솔직하셨어요. 아이카야, 엄마가 미안했어.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처음 겪는 일이셨잖아요. 아이카가 제 팔을 살며시 안았어요. 얼마 만에 포옹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여기서 더 있고 싶어 하는지. 엄마도 느끼셨죠? 이곳의 특별함을. 그래, 정말 많이 배웠어. 그날 저녁 이서준이 호텔 로비에서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이서준 씨,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어요. 선입견을 인정하고 바꾸시는 모습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카 씨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세요. 이서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닙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 스스로 바뀌신 거예요. 그날 밤 아이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여기서 조금 더 있어도 될까? 물론이지. 엄마가 이제 이해해. 내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걸.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저는 아이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이카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본에 돌아와서 첫 출근 날이었어요. 모든 게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에 병원장이 물어봤어요. 나카무라 부원장, 한국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딸분은 무사히 데려오셨나요? 아직 한국에 있어요. 조금 더 연수받기로 했어요.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뭘 더 배울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아니에요. 한국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요. 저희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환자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부족해요. 동료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며칠 후 병원장과 개인 면담을 했어요. 나카무라 부원장,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 병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진정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병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효율성과 정확성만 추구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은 보지 못했고요. 한국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의료가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카무라 부원장, 30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건가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결국 저는 부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위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병원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였어요. 큰 병원의 화려함은 없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환자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환자 가족까지 함께 돌보는 방식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한국 시스템을 왜 도입해야 하나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환자의 마음이 편해야 치료 효과도 좋아져요. 가족이 안정되어야 환자도 안정돼요. 점점 동료들이 제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일본 의료학회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의료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의료진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와 지금이 정말 많이 달라 보여요. 그래요? 저 자신도 놀라워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좋은 변화예요. 선생님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강연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저에게 한국 연수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학습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낯선 곳이 아니라 친숙한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서준이 공항에 마중 나와줬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이서준 씨, 정말 반가워요. 이번에는 배우러 온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동료죠. 이서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많은 의료진들이 반겨줬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일본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적용하고 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아이카도 만났어요. 더욱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아이카야, 정말 의젓해졌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훌륭한 의사가 된 것 같아.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노력하게 됐어요. 엄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저는 6개월 전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의료진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의료진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오후에 이서준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이서준 씨, 제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별 말씀을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기서 본 것들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기술은 그 다음이라는 것. 이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이해해 주셔서 저희도 기뻐요. 앞으로도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오세요. 저희도 선생님께 배울 게 많아요. 마지막 날 아이카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아이카, 엄마가 많이 변했지? 응, 정말 많이. 이제 진짜 의사 같아. 너도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먼저 변화를 보여줘서 저도 용기가 났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김포공항까지 이서준과 몇몇 의료진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일본에서도 건강하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자주 왕래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정말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그리고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음만 열면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것도요. 일본에 돌아온 후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환자 중심 케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일본 전국 의료진 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였어요. 진정한 외교는 국경 너머의 따뜻함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걸 저에게 가르쳐준 나라예요. 강연장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진짜 치료가 시작돼요. 아이카는 지금도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줘서 기특하기만 해요. 저는 일본에서 한일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두 나라 의료진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건 열린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는 사람 간의 따뜻함이야말로 어떤 편견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희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